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각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살아가며 타인을 그저 조연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돈 미겔 루이스, 돈 호세 루이스, 제닛 밀스의 책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라는 책에 담긴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페이지 투북스이며 옮긴이는 노윤기 님이네요.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가진 상상의 힘을 통해 각자의 꿈을 창조해야 합니다. 당신이 거대한 쇼핑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수백 개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이 있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들을 살피기 위해 목록을 확인하던 중 주인공 이름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영화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니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고 좌석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아주 조용히 그 유일한 관객 뒤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입장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영화에 몰입해 있죠. 스크린을 본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당신이 아는 이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이들,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당신이고 영화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는 유일한 관객도 당신입니다. 주연 배우는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며 조연 배우들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에 매우 익숙합니다. 한동안 자리를 지키던 당신은 영화의 장면들이 다소 부담스러워 다른 상영관을 찾기로 합니다. 새로 입장한 상영관에는 한 여성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녀 역시 당신이 옆자리에 앉는데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은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하고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당신이 아닌 조연 배우들 뿐이죠. 알고 보니 이야기는 당신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몰입하여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도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이내 극중 어머니가 당신이 아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영화에서 자신을 투영한 모습은 매우 낯설었죠.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죠. 어머니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소 충격적이었죠. 당신은 이내 당신의 얼굴을 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영화 속 아들이 당신이 주인공이었던 이전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그제야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들과는 매우 달랐죠. 영화를 관람하면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건 역시 당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있었죠. 당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러실 수가? 당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다른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목격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나 어머니가 주인공인 영화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르죠. 당신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아이와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당신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잠시 후 상념관을 벗어나 자녀가 주인공인 상념관으로 입장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목격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주인공인 영화도 차례로 관람했지만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한결같이 왜곡되어 있었죠. 모든 영화를 관람한 뒤 첫 번째 상영관으로 돌아가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영화 속에서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당신이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죠. 당신은 더 이상 영화의 이야기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당신이 영위하는 일생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당신의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변의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에 몰입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 옆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죠. 배우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몰입한 채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현실들일 뿐이며 심지어 자신의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화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을 맹신하고 있고 그 삶은 그들에게 진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적인 진실이 당신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화가 아닌 그들 자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든 인물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하는 당신이 아닌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의 이미지입니다. 이제야 맞닥뜨리는 진실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도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유일한 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라고 믿는 이미지뿐이며 그 이미지조차 실제하는 그 사람과 관련이 없죠. 당신은 스스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친구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은 진실은 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말이죠. 놀라운 일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달한 결론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탓에 극중 인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른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불평이 매우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도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격이라는 것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황과 등장 인물들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가졌던 생각의 방식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집에 머물 때 일정한 성품을 가집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당신은
남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당신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주변 사람들을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상황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사로이 화를 냈고 독이 든 언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왜 그토록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몽상가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유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모든 것을 오로지 그 관점에 의지합니다. 다른 배우가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면 화를 낼 뿐 타인의 세계관을 허용하려 하지 않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연 배우가 움직이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면 당신은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제가 찾은 해답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영화에서 당신이 조연 배우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훌륭한 참조점을 제공하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거나 취하는 행위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어떤 험담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유지하는 데 방해조차 되지 않죠. 개가 짖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설사 개가 짖고 또 짖는다고 해도 그뿐 아닌가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의 독에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험담을 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여 스스로를 망치는 모든 가해자들에 대해 면역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여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아름다운 지침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큰 자유를 선사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당신이 아닌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진리를 자각하는 일은 자아 완성의 첫 단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를 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리를 깨우치는 중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영화 속에서, 또 자신의 꿈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이 지혜는 분명한 상식이 됩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